그녀는 단지 앨범을 발표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2007년 1월, 가요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떠오르던 솔로 가수 윤희가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이다. 그 누구도 그녀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몰랐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외면했을 뿐. 그녀는 데뷔 초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 혹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로 남을 수 없다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과감히 섹시 컨셉트로 변신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섹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끝없는 조롱과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악플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정작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잔혹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말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외면했던 그녀의 진짜 이야기와 왜 그녀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세상이 만든 또 하나의 비극, 윤희. 본명 허윤. 1981년 인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와 에너지를 보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가수를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기자로 데뷔했으며 KBS 시트콤 못 말리는 결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아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밝고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연예계의 벽을 절감하게 된다. 단지 귀엽고 착한 이미지로는 더 이상 주목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03년 윤희는 첫 앨범 고를 발표하며 가수로 전향한다. 이 앨범에서 그녀는 랩과 보컬을 모두 소화하는 아티스트로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진지한 아티스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쁜 얼굴로 어설프게 가수 흉내를 내는 연기자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변화를 결심한다. 대중이 원하고 방송국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그녀는 외모와 컨셉트를 완전히 바꾸기로 한다. 이후 2005년 두 번째 앨범 콜콜콜에서는 섹시한 이미지로 재도약을 시도한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성형수술을 했음을 인정하고 단순히 예쁜 얼굴 이상의 존재가 되고자 노력했다. 강렬한 안무, 도발적인 의상, 그리고 달라진 얼굴. 윤희는 더 이상 귀엽고 무해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다. 대중과 언론은 그녀의 섹시함을 칭찬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성형 괴물, 섹시 흉내만 내는 가수, 실력 없는 주목병 환자라며 조롱했다. 그녀의 무대 위 퍼포먼스는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는 방송사에서 무대 편성이 거절되기도 했다. 그녀가 시도했던 건 단지 생존이었다. 남들과 다른 이미지로 끊임없이 변하고 부서지는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하지만 그 생존은 곧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었다. 소속사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음악 활동은 점점 더 외로운 싸움이 되어갔다. 가요계의 분위기 또한 윤희에게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은 보수적인 시선이 강했던 시기였고 섹시 컨셉트를 시도하는 여성 아티스트는 늘 비난과 의심을 감수해야 했다. 남성 아이돌의 노출이나 퍼포먼스는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면서도 여성에게만은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었다. 윤희는 바로 그 시선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 윤희는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무대를 설 때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고 어떤 날은 무대 뒤에서 울고 있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했다. 그녀는 그런 세상에서 버티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로 홀로 싸워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7년 1월 윤희는 세 번째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앨범에는 그녀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들도 담겨 있었고 새로운 콘셉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이번에는 대중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줄 거라고. 하지만 그녀가 택한 마지막 선택은 그 모든 기대를 영영 멈춰 세웠다. 윤희의 시작은 조용하고 무난했다.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외모, 밝고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연기자로 데뷔했을 당시 그녀는 대중에게 사랑스러운 신인 배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역과 조연을 전전하며 연예계의 냉정함을 너무 일찍 체감하게 된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었고 대사는 몇 마디뿐인 역할이 전부였다. 그녀는 고민 끝에 가수로 전향한다. 2003년 고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려 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그녀는 다소 튀지 않는 R&B와 랩이 결합된 음악으로 정체성을 고민하는 신인이었다. 하지만 가요계는 신인에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다. 음악보다는 비주얼, 컨셉트,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원했고 윤희는 그 기대에 스스로를 맞추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콜콜콜, 이 앨범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복근이 드러나는 의상, 과감한 안무, 붉은 립스틱. 그 무대 위의 윤희는 더 이상 순수하고 귀엽던 허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담하고 도발적이며 도전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않았다. 여성 연예인의 성적 표현에 대한 보수적인 시선은 그녀를 품위 없는 가수, 자규적인 섹시함으로 낙인 찍는다. 사람들은 그녀가 성형을 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정직하게 인정했지만 오히려 그 정직함은 더 큰 비난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외모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노래나 무대는 뒷전이 되었다. 너무 변했다. 무섭게 생겼다. 가짜 같다는 말들이 인터넷에 넘쳐났다. 댓글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그 무렵부터 그녀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방송 출연은 줄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다. 앨범 판매량은 저조했고 음악방송 무대는 줄어들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갇혀버렸고 그 이미지가 점점 자신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더욱 음악에 집중했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전보다 차분하고 감정이 담긴 곡들,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노래에 담았다. 특히 타이틀곡은 사랑과 상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발라드로 이건 진짜 내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개인적인 의미가 컸다. 앨범 제작 과정은 힘들었다. 소속사와의 갈등, 스케줄 조율,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겹쳤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앨범을 완성했고 발매일도 정해졌다. 앨범 자켓 사진도 촬영했고 뮤직비디오도 준비 중이었다. 그녀는 팬들에게 이번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바꿔도 대중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보다 외모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녀의 진심보다 과거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짜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속에 있었다. 그리고 결국 2007년 1월 21일 윤희는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다. 그녀는 생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 당시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곡의 가사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반복되는 외로움, 불안,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게 너무 아프다라는 문장들이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연예인의 비극으로 끝날 수 없었다. 그것은 연예계와 대중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기준이 빚어낸 결과였다. 윤희는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버텼지만 끝내 그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고 말았다. 윤희의 죽음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개인적 불행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언론과 대중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일기장 속에는 눈물 젖은 문장들이 가득했다.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지? 이제는 모든 게 무의미해. 그녀는 분명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망 전 몇 주 동안 윤희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앨범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매일같이 이어지는 외모와 이미지에 대한 비난, 인터넷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그녀를 점점 고립시켰다. 심지어 소속사조차도 그녀의 심리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녀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며 지나쳤다는 후문도 있다. 당시 경찰은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를 밝히지 못했다. 유서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기와 주변 지인의 증언을 통해 많은 이들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와 절망,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외침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그녀의 팬카페에서는 우리는 그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들이 올라왔다. 몇몇 팬은 그녀가 생전 직접 답글을 달았던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며 그때의 웃음과 따뜻함을 회상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녀를 진심으로 감싸준 이는 너무나도 적었다. 당시 포털 사이트에는 그녀를 조롱하던 기사들이 수두룩했고 또 하나의 섹시 마케팅 실패라며 조소를 보내던 칼럼도 있었다. 방송에서는 그녀를 무리한 변신의 희생양이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그 무리함을 요구했던 것은 대중과 미디어 자신이었다는 점에서 그 말조차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그녀가 사망하기 전날까지도 앨범 믹싱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뮤직비디오 콘셉트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갔다. 다음 날 외출하고 돌아온 할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손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할머니는 윤희는 그냥 조용히 자고 있는 것 같았다며 오열했다. 윤희의 장례식에는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했다. 그녀와 친분이 있었던 가수들과 배우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고통을 뒤늦게 후회하며 조문했다. 특히 그녀의 절친이었던 연예인 A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아프게 웃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 인사일 줄은 몰랐어요. 한편 윤희의 죽음 이후 연예인에 대한 악플 문화와 외모지상주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녀를 죽인 것 아니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청원에는 연예인 보호법 제정 요구가 올라갔고 몇몇 방송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조문하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 후로 바뀐 것은 많지 않았다. 윤희 이후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같은 고통 속에서 쓰러졌고 세상은 또다시 그때는 잠시 충격일 뿐이었다. 그녀의 이름 역시 시간이 지나며 검색 순위에서 사라졌고 앨범은 미발매 상태로 남게 된다. 그녀가 가장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그 앨범, 세상은 끝내 들어보지 못한 노래, 그녀의 진짜 목소리는 결국 그렇게 영원히 침묵 속으로 묻히고 말았다. 그녀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나의 진심은 무시당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윤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그녀의 파격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이들이다. 아, 그 섹시 컨셉했던 여자 가수? 라는 식의 단편적인 기억. 둘째는 조용히 그녀의 노래를 다시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떠올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채널 기억 속의 별들은 후자에 가까운 시선에서 그녀를 바라보고자 한다. 냉정하게 말하자, 윤희는 대중적으로 대성공한 가수는 아니었다. 그녀의 앨범은 큰 상업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방송 출연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 나갔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성형수술을 솔직히 고백했고 여성 아티스트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자면 윤희는 자기 표현의 자유를 일찍이 실행한 선구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 일렀고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감당하지 못할 이미지 변신이라는 평가 속에 파묻혔고 그녀의 예술성과 노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질문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나? 우리 채널은 이 점에서 생각해본다. 윤희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대중은 그녀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여성 아티스트들이 개성과 표현을 존중받는 시대였다면 그녀는 오히려 아이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녀의 음악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2집 앨범의 수록곡 중 일부는 매우 실험적인 리듬과 감정이 녹아들어 있었다. 단지 노출이나 퍼포먼스로 평가받기엔 그 곡들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가사를 쓴 곡은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과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교차되어 마치 누군가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울림을 준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 우리는 그녀를 진심으로 바라본 적 있었을까? 그녀가 떠나기 전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만약 윤희가 지금 우리 앞에 다시 선다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시선을 줄 수 있을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부디 그녀의 이름을 다시 검색해 보길 바란다. 그녀가 남긴 노래 한 곡을 다시 들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노래 속 어린 여성이 세상과 맞서며 혼자 속삭이던 외침을 느껴보길 바란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흔적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 녹음실 한켠에 남겨진 미완성된 음원, 앨범 커버를 고민하며 썼던 메모, 그리고 팬카페에 남아있는 몇 줄의 댓글들. 아주 작고 희미한 것들이지만 그 안엔 그녀의 목소리와 온기가 남아있다. 윤희는 짧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싸웠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계처럼 반복되는 방송 사이클과 사랑받고 싶지만 외면받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세상은 그 치열함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녀의 죽음 이후 연예계는 변했을까? 아닐 수도 있다. 여전히 누군가는 이미지에 갇히고 누군가는 악플에 지쳐 쓰러진다. 하지만 윤희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답게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주어지나요? 그 질문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때로는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늦게 조명된다. 누군가의 침묵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었기에 그 진실은 사라진 듯 보인다. 하지만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부디 한 번쯤 그녀를 떠올려 주시길 바란다. 세상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아주 조용한 노래 하나. 윤희가 남기고 간 그 멜로디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녀가 떠난 이유, 그녀가 남긴 말, 그리고 그녀가 되묻고 싶었던 그 모든 진심. 기억 속의 별들, 윤희.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